왜 이렇게 빌딩을 좋아하는 걸까요? 특히 그 휴식기에도 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이 빌딩, 베스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박명수 씨랑 한수민 씨 부부가 산 스타벅스를 사전에 입점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1층에는 스타벅스, 상층부에는 전부 병 의원이 174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하셨어요. 부러워. 워스트 1위는 누구라고? 소지섭 씨. 소지섭 씨? 거의 300억대에 육박하는 건물을 근데 무려 대출을 210억 원을 이용하는 월 이자만 5천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이 임차 전략을 잘못 수립한 게 아닌가. 연예인들의 베스트, 워스트를 살펴봤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사랑하는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지역이 어디가 있는지 좀 팁을 좀 주실까요? 일반인 분들하고 동일하게 연예인분들도 일단 강남은 놓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변화한 점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청담동이나 이런 지역적인 프리미엄이 강한 그런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셨다면 요즘은 이제 연예인분들도 지역을 상당히 넓혀서 다양한 컨셉으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김태희 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매각을 하셨지만 그 강남역 이면에 대성학원이 크게 지어진 그 바로 옆에 건물을 사서 갖고 계셨거든요. 보통 연예인들 하면 청담동, 신사동 이런 데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의외로 왜 강남역을 샀지? 했지만 그 지역이 주변에 오피스 그리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그리고 또 대성학원 학생들 이런 다양한 수요들이 뭉쳐서 1년 365일 활기를 띠는 그런 사건입니다. 원래 그 지역이 밤이나 새벽이나 불야성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활발한 상권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대표적인 거에 이제 강남을 벗어나면 잘 아시는 이제 마포 홍대나 홍대, 아니면 연남동 쪽. 연남동, 이런 쪽에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대중적이고 그렇죠. 또 젊은 느낌이 드는 지역이네요. 상대적으로 공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낮출 수도 있고 본인들이 나중에 팔고자 했을 때 그런 이 부동산의 가장 취약점인 황금성을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떠오르는 곳은 최근. 잘 알고 계신 이제 성수동입니다. 성수동.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이제 강남하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진입이 가능하고 또 서울 중심부로 진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를 선호하는 기업체들이 좀 많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분들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공장 창고였던 곳들이 이제 용적률이 400%까지 이득을 보거든요. 그래서 높이 지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이제 그런 업무 시설들이 대규모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지역에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맞아요. 중공업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한 3에서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희소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지역이네요. 특히나 또 강남하고도 가깝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는 상권은 너무 언론에 많이 나오긴 했지만 경리단길 같은 곳들은 이제 많이 상권이 침체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조인성 씨가 그 경리단길이 한창 활기를 띨 때 매입을 하셨는데 아직도 근데 임차인분도 영업을 잘 하고 계시고요. 잘 보유하고 계신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신규 이제 임차인이나 아니면 새로운 유입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동력은 조금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살려고 하면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빌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제일 고가로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투자할 때 약간의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대출을 이용을 해야만 취득이 원활하거든요, 사실. 개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서 RTI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준이 내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액의 이자의 150%가 150%요? 임대료로 나오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조금 낡은 건물이나 임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건물 같은 경우는 대출이 한도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선호하시는 것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취득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RTI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연예인분들도
법인으로 바꿔서 하시는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뭐 이병헌 씨나 그리고 권상우 씨. 아, 유명하죠. 네. 특이하게 또 김태희 씨는 이제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셨다가 네. 중간에 보유기간 중간에 법인한테 현물 출자를 하면서 네. 법인 명의로 바꿔서 매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건물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도 많이 하시지만 가장 큰 게 이제 세금이잖아요. 이제 세금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신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내는 소득세나 아니면 양도소득세 말고 법인은 법인세 하나로 모두 이제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네. 최대한 절세를 하기 위해서 네. 법인 투자를 고민하시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법인을 활용한 투자 중에서도 이병헌 씨하고 권상우 씨 이분들 운영을 어떻게 하셨죠? 실제로 이병헌 씨는 이제 가족법인이거든요. 이병헌 씨도. 근데 가족법인을 통해서 양평동 4가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셨어요. 네. 그 대로변 코너에 있는 이제 큰 병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코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을 하시면서 240억 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자기 자본금은 한 2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동일하게 이제 권상우 씨도 네. 그 이웃 지역에 등촌동에 매입을 하셨는데 그 건물도 그런 병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도 코너인가요? 그건 코너가 아닙니다. 무조건 다 코너는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건물도 한 280억 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그것도 자기 자본금은 2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법인을 활용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대출 운용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권상우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빌딩 신축이나 빌딩 매입 매각에 대해서 뭐 투자 고수로 알려져 있고 자산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들까지 묶어서 대출을 같이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자, 저는 최근에 가장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요즘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되고 해서 연예인들이 빌딩을 지금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어요. 정말 연예인들이 이런 매각하는 그 신호가 빌딩 투자의 끝물이 아니지 않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고 저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빌딩 투자의 끝물 아니냐 이런 언론의 기사나 뉴스는 사실 조금 저는 억측에 가깝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 연예인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이지 네. 수많은 사례 중에 정말 극히 일부거든요. 근데 연예인들이 팔기 때문에 빌딩 투자가 이제 끝물이다? 그거는 이만큼의 사례를 갖고 전체를 시장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오류가 있죠.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가장 취약한 점이 바로 황금성이잖아요. 네.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본인이 그래도 원하는 가격에, 좋은 가격에 빠르게 거래를 해서 이 현금을 유동화시켜서 다시 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시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PIR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소득을 통해서 집을 산다라고 그런 인식들이 많은데 보통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집을 팔아서 또 다시 집을 사고 본인의 수익을 얹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딩도 마찬가지로 빌딩을 매각을 해서 더 좋은 아니면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더 검토를 한다든지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부의 세계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또 다양한 콘텐츠가 궁금하다 그러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의 세계였습니다.